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뉴스픽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우리 뉴스토마토의 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마스크를 벗었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마스크 쓰고 다니기 많이 불편했는데 네. 이제 점점 이제 마스크를 조금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네, 됐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미크론 정점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비해서 6만인가 줄어들었다고 네. 그러니까 뭐 주말이어서 뭐 좀 줄어든 거 감안하고도 월요일 대비 월요일 6만이다. 그러면은 점점 이제 하향 곡선 그린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사망자 수 혹은 중증 환자 수도 점점 줄어들어서 보건당국에서는 좀 기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 뉴스 과연 우리를 즐겁게 해줄까요? 지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서울시장 출마해놓고 지금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는 모양인데 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지난번에 안 나올 때는 나오라고 그래서 싫다는 사람은 억지로 내보내더니 이제 나오니까 또 나왔다고 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지금 결국에 출마 관련해서 공개 반기가 지금 계속해서 네. 이어지고 있는데 네. 김민석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선거의 후보로 자임한 데 대해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86 용태론인에서 이제 호응을 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었는데 네.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나선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군을 압축해야 된다. 뭐 교황식 시민후보 선정 방식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론한 사람이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박용진, 그리고 박영선, 임종석, 그리고 뭐 송영길 대표 포함해서 우상호 의원이나 뭐 김현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를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도 오늘 이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인데 뭐 결국에는 송 전 대표의 출마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특히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초창기부터 많이 반대를 했고 아마 이낙연 전 대표가 못 나오게 됐다 송영길 때문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예, 그런 얘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상호 의원은 또 뭐 이낙연 라인입니까? 이런 말이 또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송영길 대표가 뭐 이런 상황을 모를 리는 없고, 네. 물론 뭐 자의반 타의반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후보가 없다 그러면서 나오라고 할 때는 이런 얘기 크게 드러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왜 딱 송파에 주소 옮기고 나자마자 이런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는지 좀 서울이 할만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가졌을까요? 네, 근데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군 압축하는 게 송영길 전 대표에게도 지금 뭐 명분을 주니까. 명분을 줄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송영길 대표가 되냐 안 되냐가 문제죠. 근데 송영길 대표가 꼭 돼야 되는 건 아닌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주당 인사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분들. 근데 김민석 의원도 상당히 세게 얘기를 계속 하던데. 네. 자, 어쨌든 그분은 안 나온다는 거니까. 자, 추미애,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박영선, 임종석, 박주민, 강병원, 우상호, 뭐 김현정은 좀 그렇고 이분들 중에서 누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는 가능성보다는 결국에 본인의 출마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본인의 출마 의지가 있는 분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뭐 여론조사에 같이 참여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근데 누가 여기서 출마 의지가 없는데 지금 항화평에 나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낙연 대표는 난 나온다 소리 못 들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6월에 출국한다는 얘기도 네, 있었기 외국 간다 때문에 뭐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타이적으로 계속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 정세균, 내가 알기로는 이낙연, 정세균, 글쎄요, 박영선, 임종석은 모르겠고 다 안 한다는 걸로 알았는데.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김민석 의원이 거론한 인물이기 때문에 뭐 김민석 의원 자기가 나가고 싶은가 보죠? 그거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영등포 을 의원이기 때문에. 영등포 의원인데 네. 안 될 것 같은데 나오면 죄송해요. 제가 김민석 의원 개인적으로 아는데 죄송합니다만 안 되실 것 같은데. 근데 나오신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네네. 어쨌든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서울 지역 의원 20명이나 모여가지고 송영길 차출론을 반대한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586 세대들이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했던 것 같고 배치돼서 그러겠죠. 예.
좋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안 그래도 민주당 첩첩산중이 힘듭니다. 과연 될까요? 지금 오세훈 시장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대적 좀 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결과적으로는 원내대표 나가냐 마냐 했는데 6일 지방선거 충남지사에 출마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근데 이게 윤석열 당선자의 설득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원내대표 출마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조혜진 의원, 김도읍 의원 등이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윤석열 정부 첫 해 집권여당 대표로 뭐 윤핵관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윤핵관이 원내대표까지 차지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비윤핵관 대 비윤핵관 이런 구도로 그려질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여러 차례 전화를 해서 충남지사 출마를 설득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충남지사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양승조 지사가 현재 지사인데 다시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조 대 그러면은 김태흠. 네. 이거 누가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일단 현역인 양승조 지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죠. 지금 양승조 지사가 특별히 과가 없죠. 네, 이쪽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네. 이게 조금 애매해졌더라고요. 강원도지사에 지금 이광재 의원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저쪽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좀 괜찮을 거다. 네. 사실 저도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현재 윤석열 네. 당선자의 행보가 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가서 내가 뭔가 좀 이름을 떨쳐야 되겠다. 이게 있는 것 같은데 경선도 만만치가 않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번 기회에 이 승세를 굳혀야지만 전국이 안정이 되겠죠. 그럼 장제원 의원은 비서실장으로 가고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로 가고 핵심 중에 핵심들이 다 모여있네요. 그 네, 위에. 그렇습니다.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안 하겠다라고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강해서 지금 결국에는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뭐 안 하겠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인 것 같고 윤석열 당선인은 사람들한테 말을 한번 하면 다 사람들이 딱 믿나 봐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되게 안 됐던데. 뭐 그런 것도 중요하죠. 부럽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제 좀 시끄럽고 힘들었어요. 오늘도 원래 좀 그랬는데 인수위가 이전 관련된 예비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305억인가요? 원래 그거 오케이 하긴 했다가 지금 이번에 다 내놔라 496억 다 내놔라 이래가지고 좀 삐끗거리고 있죠. 네, 지금 삐끗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게 인수위에 대해서 이제 점령군 놀이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 그리고 정부 부처도 아닌 방송문화진흥회를 열어서 종편 4사와 SBS, EBS를 상대로 밀실 간담회를 진행을 했다. 명백한 방송장악 시도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는 지금 발목을 잡는 듯한 언행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점령군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뭐 차기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선불복이다라는 비판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가 참 대단한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 부적절한 거친 표현으로 인수인계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발목을 잡는 듯한 언행을 삼가해달라 이렇게 날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윤호중 원내대표가 날을 세우는 이유가 있죠. 사실은 이제 인수위가 계속해서 조금 오버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종편 4사 그다음에 SBS, EBS를 상대로 밀실 간담회 열고 계속해서 이런 언론 장악을 좀 시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근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뭐 부적절했던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강민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을 내고 차기 정부를 점령군이라고 비유한 윤 위원장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점령군이라는 말은 차기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불복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조금 지나면 다 알아요. 우리가 시간 지나면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동희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댓글 많이 올라오는데, 좀 센 것들이 많아서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읽어드릴게요. 잠시 기다리시면 대담한 대담 이어지겠습니다.